추석 아침, 서울 대병원 본관의 긴 복도가 잠시 멈춰선 듯 고요해졌다. 흰 가운들이 오가는 사이로 작은 손가방 하나 만든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수 빈예서였다. 의전도, 카메라도, 화려한 무대 장치도 없었다. 그가 들고 온 건 송편 몇 봉지와 잘 익은 과일 상자, 그리고 오늘은 내가 더 많이 들을게요라는 한마디였다. 매년 가족의 온기로 가득한 명절이지만 올해 그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병실로 향했다. 이유는 간단하고 단단했다. 쓸쓸한 침상 옆에 앉아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게 오늘 자신이 해야 할 공연이라고. 현장을 전한 김명준 아나운서의 스케치에 따르면 그날 서울 대병원은 평소와 다른 공기가 흘렀다. 누군가의 퇴원 소식 대신 괜찮아질 거예요라는 낮은 약속이 복도를 채웠고 환자복의 작은 주름 사이로 미소가 한 올씩 돋아났다. 빈에서는 미리 준비해온 송편을 건네며 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어머니, 오늘은 한 그릇 더 드셔도 돼요. 형님, 다음 진료 때 제가 또 올 수 있으면 올게요. 지나치게 위로하지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그는 위로의 간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의 방문은 이벤트가 아니었다. 병실 문을 열기 전에 의사와 간호사에게 먼저 상태를 묻고 옆자리 환자의 수면 시간도 확인했다. 환자의 가족에게는 혹시 제가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라며 메모지를 내밀었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듣기 위해, 묻기 위해, 비워두기 위해. 그래서였을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문장이 그날만큼 자연스러웠던 때가 또 있었나 싶다. 그것은 적당히 감동적인 카피가 아니라 정말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건네진 실제 문장이었다. 무대에서처럼 성량을 올리지 않았다. 핸드마이크도 없었다. 대신 병상 난간에 팔을 살짝 얹고 시선을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추석은 여기까지 같이 해요. 병실마다 놓인 과일 접시는 금세 비었고 송편 접시 옆에는 웃음이 반달처럼 앉았다. 어린 자녀가 병실에 있는 부부에게는 내 노래 중에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곡을 작은 소리로 들려줄게요라며 허밍을 건넸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노래는 단지 배경이었고 사람은 전부였다. 의료진의 반응은 예상보다 컸다. 일하는 우리에게도 오늘은 누군가가 고생 많아요라고 말해준 날이었어요. 10년차 간호사의 이 고백 뒤로 눈두덩을 꾹 누르는 손이 복도 끝에서 끝까지 이어졌다. 한 교수는 유명인이 병원에 오는 경우는 많지만 병실이라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의 문턱을 이렇게 섬세하게 넘는 장면은 드물다고 했다. 100명이 넘는 동료들이 눈쇼를 붉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그날 근무표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증명했다. 빈예서의 방문은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번아웃과 실수에 대한 두려움 사이를 버티고 있던 의료진에게도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힘이 된다는 기본을 다시 붙잡게 한 시간이었다. 빈예서가 들고 온 건 거액의 수표가 아니라 시간과 마음이었다. 기부의 형태가 액수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옮겨갈 때 벌어지는 변화를 그는 몸으로 설명했다. 유명세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도구지만 오늘은 도구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그의 마른 멋을 부리지 않았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다. 유명인의 선행이 숫자로 평가되는 시대에 그는 숫자를 비워두었다. 그 빈칸에는 손을 잡는 시간, 침묵을 지켜주는 시간, 환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끝까지 말할 수 있게 지켜보는 시간이 채워졌다. 그 시간이 만든 결과는 단순했다. 병실 박대기 의자에서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우리 아이의 이름을 3번 불러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방문 종료 뒤 회의실에서 잠깐 숨 돌리는 의료진에게는 쉬세요. 잠깐이라도라는 그의 말이 나지막하게 따라갔다. 환영 공연도, 사진 촬영도 없었다.
그러니 기록된 것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뿐이다. 하지만 그 기억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기록일 때가 있다. 팬덤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공연 끝나고 포토카드로 대화를 이어가던 커뮤니티는 오늘 내가 빈에서처럼 한 일을 한 문장씩 적어보자는 글이 올라왔다. 누군가는 병원 인근의 무인 카페에 생수를 채워놓았고 누군가는 홀몸 어르신께 전해줄 추석 선물을 포장했다. 지갑을 여는 대신 시간을 열었다. 좋아하는 마음이 소비를 넘어 실천으로 확장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 체감되는 순간임을 팬들은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빈에서는 무대 위에서 팬을 모으는 사람이었고, 그날은 무대 아래에서 팬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이번 방문은 스타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정의하게 했다. 얼마나 많이 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가까이 갔는가. 빈에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서의 봉사를 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공간, 아픈 사람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 가장 낮은 자세로 앉았다. 거기서 그는 유명인과 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줄였다. 이 거리의 축소가 만든 위로는 수치로 환산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이 이날의 가장 큰 성과였다. 명절이라는 상징성도 컸다. 가족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더 서늘하게 느껴지는 시간, 그는 그 빈자리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했다. 송편과 과일은 명절의 모양을, 그의 말은 명절의 마음을 대신했다. 오늘은 잠깐 웃고 내일은 천천히 울어요. 이 단순한 문장은 한 아이의 머리맡에서, 한 할머니의 이불 끝에서, 한 아버지의 손등에서 동시에 유효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말은 그 자신에게도 필요했을 것이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은 자주, 자신도 위로받아야 가능한 일이니까. 이날의 이야기는 연예계 내부에도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되어야 하는가? 빈에서의 답은 직선이었다. 함께 있는 시간만큼만 회사의 기획 없이도 가능한 일, 스폰서의 로고 없이도 의미가 남는 일, 뉴스의 제목을 만들지 않아도 현장의 사람이 행복해지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보다 행동의 길이가 길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었다. 서울 대병원의 한 간호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오늘은 퇴근길이 덜 무거웠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군가 우리 편이 되어 좋기 때문입니다. 환자 가족 또한 카톡 단체방에 사진 한 장 대신 문장 하나를 남겼다. 추석의 진짜 의미를 배웠다. 우리가 자주 읽는 그 뜻을 가수 한 명이 조용히 복원했다. 되돌아보면 빈에서의 음악은 늘 사람에 대해 말해왔다. 무대 위에서 그는 호쾌했고 무대 아래에서는 촘촘했다. 환호를 받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조용히 듣는 일에도 능해했다. 그러니 이날의 방문은 특별하다기보다 일관됐다. 그의 노래가 품은 인간의 온도와 그의 행동이 가진 결이 같았기 때문이다.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어떤 예술가의 고집. 그 고집이 만든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추석의 다음 날 병원 복도는 다시 바빠졌다. 그러나 어제의 흔적은 남았다. 간호스테이션 한쪽에 놓인 과일 바구니 스태프룸 화이트보드에 적힌 오늘도 파이팅 침상 옆 서랍에 고이 접어둔 송편 포장지. 증거라면 그것이면 충분했다. 기록은 그렇게 사소한 형태로 오래 남는다. 스타는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다. 스포트라이트를 필요한 곳으로 옮겨주는 사람이다. 빈에서는 그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명절에도 다시 배우고 싶은 방식의 선행이라고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았다. 그가 떠나며 남긴 건 멜로디가 아니라 습관이었다. 가까이 가서 이름을 불러주는 습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 습관이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바꾼다.